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핵심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앞에를 조금 이제 뭔가 다른 걸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우리의 사업 설명에 전통적으로 나오는 그 현금 흐름 4분면이랑 그다음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기요사키가 설명했던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유튜브로 기요사키가 진짜 옛날 영상인데 미국의 그 덱스트 예거 그룹에 가가지고 아메이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 영상이 있어요. 진짜 옛날 영상. 근데 그거를 어제 보게 됐는데 너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요사키가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과 부자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를 하는 거거든요. 회계학에서. 근데 손익계산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만 돈이 왔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곳에서 수입을 받고 필요한 거 다 지출되고 그냥 끝나는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돈의 흐름이고 그리고 중산층들 우리가 주변에서 또 많이 보는 중산층들의 돈의 흐름은 직장을 통해 급여가 들어오는데 부채가 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분들은 직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신용 때문에 주택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차도 융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죠. 뭐 학자금 융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그래도 급여가 있고 회사라는 그 보장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부채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부채를 거쳐서 지출로만 나가는 이게 이제 중산층들의 삶인데 근데 부자들은 달라요. 완전히. 어디서 오냐면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에서 끌어와요. 이쪽으로 손익계산서 쪽으로.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뭐 지적자산 등등등 여러 가지 자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이 손익계산서에 나에게 수익이 되는 그래서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 이렇다라고 기요사키가 거기서 그 영상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맨날 사업 설명에서 당연히 이거 맨날 보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봤었는데 오랜만에 저는 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 보면서 아 부자들은 자산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저도 좀 느꼈고 캐시 플로우가 진짜 중요하다고 기요사키가 계속 그래요. 근데 중산층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좋은 집이 중요하다고 한대요. 넓은 집, 좋은 집, 이런 좋은 차,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고 집이 곧 자산이다 라고 말한대요. 내가 자가로 살고 있는 집이 내 자산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그거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당장은. 나중에 잘 팔려서 그 돈이 내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당장 나한테 매달 현금 흐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거를 자산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게 자산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는 부채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나의 현금에 매달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자산 이거를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자산이 있고 내 현금 흐름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방향을 자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입의 출처는 아까 아이고 어디 사업을 하라? 아니죠. 네, 여기서 할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요쪽에 직장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소비로 나가고 직장에서 번 돈이 대출을 거쳐서 소비를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입의 출처가 그 직장인 사람들은 이제 봉급생활자 그리고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인 분들은 여기 S 영역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업가들과 투자가들은 이제 여기 영역인데 이 기요사키는 뭘 계속 강조하냐면 수입의 출처가 사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 부자가 되려면. 그래서 사업을 해라. 자기만의 사업을 꼭 해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계속 좋은 고용인이 되는 것만 가르치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가? 라고 물어봐요. 안정된 직장을 원하니까 안정된 회사를 다들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정된 직장을 원하려면 자기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가 고용을 누군가에 의해서 내 고용이 끊기지 않잖아요. 내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모두 자신의 자기 사업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계속 다른 사람 사업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정부에 세금만 엄청 내죠. 근로소득자들은. 이 봉급생활자들은 세금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되려면 사업소득이 꼭 필요하고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부를 키워나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도 이 자산을 형성해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산으로 보면 저 300만 원이 물론 300은 큰 돈이지만 여기 이 네트워크 자산에서 나오는 뭐 50만 원, 뭐 10만 원, 100만 원, 200, 300 이 돈이 월급이랑 계속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의 강도도 그렇고 저 금액이 나올 때 내가 투자한 이 시간과 노력을 계속 직장이랑 비교를 하면 금액이 적으면 되게 적게 느껴지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자산이야. 아까 그 부자들의 그 대차대조표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 자산에서 나온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이 부자의 길로 가기 위해 내가 만들고 있는 자산소득이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게 완전히 다른 가치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초기에 접하신 분들은 알던 것과 좀 다르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의 생각에 다 봉착하고 그리고 다들 이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월급이랑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직장인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이제 그런 의심을 막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시스템이 뭔지 뭘 따라야 성공 방법을 배우는 건지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FAQ도 있지만 나 자신도 사업하면서도 초기 사업자들은 특히 FAQ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숙지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결단을 해요. 근데 결단을 한다고 해서 다 바로바로 성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내가 갈팡질팡 뭐 빠졌다 다시 일어났다 뭐 의심했다 다시 또 믿었다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품질의 생필품을 반복 구매하고 그것을 구전하는 소비자 애용자의 영역에 플러스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 성공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하면서 이 사업자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내가 시스템을 따르는 거를 많이들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앞으로 사업을 만들어 갈 때 나를 통해 나오는 파트너들을 내가 키워내려면 나에게도 시스템이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시스템을 배우는 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흐름 이거죠.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부면 이쪽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근로소득이고 이쪽은 아시다시피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산과 인세 소득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너무 그냥 이론적으로 늘 그렇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진짜 기요사키가 이것만 가지고 거의 막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진짜 제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다 계속 생각이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기회를 아메이를 통해 우리가 줘도 계속 여기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내 생각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이런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업과 팔로스루, 결심 이 5개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명단 작성은 옛날에 제가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리더님이 여기서 사람을 구해내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 그 명단을 적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명단 작성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일단 다 적고 누구나 생필품을 쓰기 때문에 다 적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저 사람의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가리지 말고 일단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드림 아카데미 단톡방 인증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삿포로랑 런던 도전하시는 분들의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누구에게나 막 다 전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리지 않고 내가 만나고 내가 말 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다 나를 접촉할 수 있는 그 접촉면을 막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한 방법으로 분류를 하세요. 뭐 이렇게 소그룹 분류도 좋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류도 좋고 그래서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소그룹별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정보들을 적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들을 이 명단을 계속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제 사업의 이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따로 이제 그때 제가 막 펜으로 적으면서 뭐 정수기 전화할 명단 뭐 할 명단 이렇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적는 제 전략 노트가 따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명단은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도 소개받는 명단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업하면서 느끼는데 그래 소개받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소개를 내가 받아도 그 사람 소개 건너니까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한 그 거리를 좁혀가는 나의 노력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소개해준 리더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이 길을 잘 터줘야 내가 또 그 소개로 받은 사람들을 후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성공 스토리 음원들을 또 듣다 보면 새로운 명단도 떠오를 수 있고 또 내 가치와 확신 이게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내 가치와 확신이 커져가면 명단이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 저 사람은 뭐 아니겠지 저기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 막 이렇게 생각되면 명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딱 생겨버리면 이 명단은 정말 확장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 뭐 폭과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 당근으로 요즘에 요리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냥 친해지는 엄마들 등하원길에 만나는 유치원 부모들 그리고 동네 가게들 이런 데를 들어가면서 명단을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한 사람 뒤에 250명의 명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초대는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당연히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성공한다는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당당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초반에 그랬지만 이걸 내가 이렇게 권했을 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파트너들도 똑같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봤을 때는 그거 저 사람한테 부담 아닌데 이야기해도 되는 타이밍인데 라는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신과 열정과 당당한 자세로 내가 기회를 주는 사람이고 내가 초대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으로 전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제가 어제 영만 미팅에서 얘기했나 했는데 이 기회가 뭐냐면 자본가의 영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소비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인데 너 유통과 광고업에 나랑 같이 참여할래? 유통업이랑 광고업은 진짜 대기업들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같이 나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대초대조표 그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에서 수입이 오는 그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에 대해서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이 그냥 아예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차피 내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태도가 내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한 자세로 사업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카카오톡이나 안부 문자 뭐 생일 연락 미리 좀 연락 돌리고 이런 걸로 계속 연락하는 것도 좋고 전 또 요즘에 카톡에 제가 뭔가 게시물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인스타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연락이 오래 끊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을 명단에 딱 줄을 딱 쳐놔요. 나한테 관심을 보였네? 좋아요를 눌렀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톡을 한번 보낼 수 있잖아요.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연락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옛날 어린이집 엄마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요 카톡에 사진 올리는 것도 SNS와 병행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SNS로 게시물 올리고 댓글 좋아요 눌러서 계속 컨택의 폭을 넓혀가시고 낮에 쉬는 사람들한테는 운전할 때 전화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DM을 주고받으면서 제품 전달도 된 적도 있었고 춘천의 이지은 리더도 DM으로 후원된 거거든요. 제 인스타를 보고. 그래서 이 SNS 활용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대화를 주도할 때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주제로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문현희 리더님이랑 같이 사업 후원을 다니면 리더님 항상 질문을 탁 던지세요. 요즘 어떠세요? 뭐 사업해보니까 요즘 어떠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탁탁 던지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잘 못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냈었는데 근데 질문을 탁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떻지? 하면서 사실 요즘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도권이 질문 한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현희 리더님은 진짜 상대방의 포커스를 너무 잘 맞추세요. 그래서 같은 사업 설명이어도 저 사람이 요리에 관심 있어? 그러면 요리 컨셉으로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어 이런 컨셉으로 쫙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사업 설명과 아웨이에 대한 수많은 조각들 중에
맞춤으로 조각을 끌어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진짜 능수능란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제가 요즘에 계속 어쨌든 부나 뭐 돈 막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저도 하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찾아보는데, 어떤 분이 또 이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들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전공. 저희 어제도 당근에 오신 분이 물리학 전공 대학생이 왔어요. 남자 대학생이 자취하는 친구가 왔는데, 친구들 중에 반도체 쪽을 선택한 애들이 많대요. 그 학부에서. 근데 자기는 물리학의 어떤 로망, 이 순수학문에 대한 로망 때문에 물리학과를 선택했다. 물론 순수학문에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부자들의 강의를 막 들어보면 다 똑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가치 있는 거 하는데 왜 돈이 안 돼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채워주는 걸 해야 그럼 돈이 따라온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 꿈, 내 적성에 맞는 일 이거 찾기보다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지를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요사키도 똑같이 그 말을 해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통로로 활용해서 이제 초대를 하죠. 요리 미팅, 뭐 건강, 미용, 다이어트. 그러면 아메이는 당장 잘 모르겠어도 이 모임들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 저희 집 당근 쿠클 모임에 그 당근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거기 온 어떤 한 아이 엄마가 후기를 남겼는데, 자기가 너무 바쁘고 뭐 이제 막 애기 둘 키우느라 바쁘고 뭘 누릴 새가 없는데 이 모임에 와서 이렇게 음식 대접받고 이게 자기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즐겁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게. 그래서 관심사를 일단 잘 체크해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사업을 권해볼지 애용자 소비자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전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치 있게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사업 설명 옛날에 저도 해본 적 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밝은 목소리, 그리고 복수의 날짜를 우리가 제시하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바로 사업 얘기 뭐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관계를 다지는 것도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그리고 한 번쯤 듣기만 하거나 그냥 만남을 듣는 것도 즐기는 것도 너무 좋다. 맨날 내 얘기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라포를 형성해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장 만들어서 좋은 모임들에 초대하는 이런 초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기요사키가 거기 막 이제 그 예거 그룹에 하는 그 미국의 아메이 사업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자들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자기의 그 현금 흐름의 표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높은 임금에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는데, 높은 임금보다 잉여재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산성 소득의 중요성을 계속 가르치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라고 계속 가르치세요. 이러면서 계속 사업 설명하세요 라고 그 기요사키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이 설명이, 사업 설명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부자들의 사고를 계속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전하면서 내가 당당하고 자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하려면 우리 김성훈 리더님이 막 다 들었다 했잖아요. 음원들을. 정말 사업 설명을 많이 보고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환경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업하신 분들의 이 사업에 대한 다각도로 다 들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미팅을 그냥 한두 번 봐서 초기 사업자들의 실수는 한두 번 이렇게 가보고 분위기 이런 거네 라고 미팅 뭔지 그 미팅 뭔지 알았어로 끝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 미팅에 참여하면서 이 미팅에 내가 이제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잘 또 계속 팔로우 스루를 또 스폰서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설명 숙지하고 나만의 사업 설명 자료 준비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고, 끝나고 나서 전해줄 자료 툴까지, 그리고 내 파트너들은 과연 툴이 다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이 안에 좋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류인익 리더님의 이 베이직 사업 설명의 기본,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들고 다니시면서 설명하셔도 너무 좋고, 또 이런 자료도 판매하니까 저런 거 가지고
또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초기 사업자들은 이렇게 스폰서 업라인이 해주는 홈미팅을 활용하고 또 내가 하는 것보다 당연히 경험 있는 분들의 사업 설명이 훨씬 더 좋으니까 홈미팅에 오거나 하여간 미팅에 초대해서 스폰서 업라인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열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계속 스폰서 업라인에 대한 프로모션을 평소에 많이 해두고 막 자랑해두고 이렇게 해놔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업이 이분이 저 사업에 뭐 요리를 통해 이렇게 하신 성공자구나 라는 배경 그 아우라가 있어야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거를 잘 닦아놓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2% 이상 정도 핀이 되면 이제 직접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황별, 시간별 그 TPO에 맞는 사업 설명 자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김성우 리더님이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소비자용, 뭐 무슨 예를 들어 뭐 현실 점검용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뭐 요리 컨셉, 뭐 무슨 컨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 자료 정리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다음 미팅에 초대하시고 툴을 전해 주셔야 사업 설명이 종료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복장이나 이런 것들 사업가의 자세를 좀 깔끔하게 갖추고 만나는 거 그리고 동의 없이 그냥 끌고 가지 않는 거 동의 없이 초대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한 번에 결과를 내려 하지 말고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한 번 하면 저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고 초기 사업자들은 생각해요.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번 내가 거기다 돌을 한번 던져본 거고 그 마음에 내가 그 물결을 한번 일으켜 본 거지 그걸로 아무 결과도 낼 수 없기 때문에 반응에 개의치 않고 계속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 사업자들은 이 사업 설명 한번 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막 되게 큰 일을 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행동의 그 에너지가 가벼워질 때까지 많은 행동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요사키가 한 말인데요. 사업 설명을 여러분 하세요. 막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거듭 말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도 계속 생각하고 내가 지금 부자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사업 설명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고 부자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사업 설명이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 의식과 부자들의 어떤 사고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업 설명을 통해 우리가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에 허덕이는 사람들 아니면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 설명을 끊임없이 하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전하면 대부분 다 거절을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안며들어서 이렇게 예스로 변해가죠. 처음부터 바로 저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춘천에서 만난 어떤 젊은 엄마인데 처음 홈미팅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제품 다 쓰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막 이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한 2번 정도 만나는데 마음이 확 돌아서면서 갑자기 또 자기 엄마 말을 전해 듣고 이건 세일즈 내가 영업당했다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또 이제 안 만나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너무 흥분하는 거에 일일비하지 않고 노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예스로 변한 거 내가 처음에 어떻게 후원됐는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 다 말씀드린 거지만 짧게 자주 만나고 그리고 제품을 잘 쓰도록 그러니까 사업에 이 사람들이 많이 당장은 긍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업에 부정을 하거나 모호한 입장일 때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뭐 미팅도 초대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제품이라도 잘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게 되게 약한 사람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미란 리더님처럼 내 제품 감동을 저렇게 전달하면 안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바디로션 사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말만 들어도. 그래서 내가 제품 잘 써보고 잘 전해서 소비자, 애용자라도 내 네트워크에 남아있을 수 있게 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 자료 가지고 정말 체크하면서 한번 후원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빠뜨린 거 있나? 이렇게 체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파트너들이 왜 사업을 안 하고 왜 안 움직이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아직 전달이 뭐가 안 됐다. 뭘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고 내가 끌고 가는 열정이 있어야 저분들이 움직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파트너가 없이 오래 파트너를 만들 만한 행동도 못하면서 어쨌든 혼자 계속 오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거든요. 누군가가 사업에 관심 갖는 자들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개하는 사람들 덕분에 제가 할 일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머리 감으면서 저 사람 뭐 해줘야 돼, 그 사람 뭐 해줘야 돼 막 생각이 드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있네. 맨날 할 일이 없어서 뭐 하지? 이 스케줄표가 맨날 비어 있었는데 할 일이 계속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게 그게 파트너 후원에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개월, 초기 사업자가 3개월에 딱 집중해서 성장하는 게 가장 그 열정이 이렇게 떨어지고 들쑥날쑥 안 하고 팍 밀어붙이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내가 제품도 다 사봐야 그 투자한 거라도 생각하면서 사업을 또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도의 캐시백을 또 받아봐야 돈이 진짜 되는 거네 라는 그 느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결단을 했으면 화끈하게 확 밀고 가는 게 12%까지는 최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도 행동도 툴도 자료 구하는 것도 미팅도 이 다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거 잘 알려줘야 되고 특히 그리고 스폰서 업라인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 특히 초기 사업자는 이게 사업을 쉽게 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읽고 있는 멜 로빈스의 렛데미론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업에는 공식이 있다. 그렇다면 그 공식을 따르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는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에 아니면 뭐 저거를 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모방했다고 오해받는 게 두렵다는 말을 멋지게 포장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뭐 꼭 이런 생각 안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사업에는 공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저 멜 로빈스도 이번 달 책에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찾아본 성공자들의 영상에 어떤 분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업에는 뭔가 어떤 성공에는 다 공식이 있대요. 방법과 원칙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통계 나온 게 다 있다.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래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다를 거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달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헤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메이랑 관계없는 성공자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무릎을 쳤어요. 아, 공식과 방법과 원칙이 있구나. 내가 안 받아들였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이 네트워크 구축 5단계도 그렇고 뭐 너츠앤볼츠, 10코어 다 귀가 정말 딱지가 않게 들은 말들이지만 이게 이 성공의 방법과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진짜 실행하면서 헤매지 않고 사업을 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영감받았던 이 기요사키의 짧은 영상 하나 보면서 부자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네. 근데 조금 요즘이에요 이게. 그래? 옛날이 더 이러셨고 요즘엔 살이 더 빠져 요즘엔 더 빠졌어요. 저 최근은. 늙었던데 많이. 그리고 이거 안경 보면서 아리 아버님 안경이랑 비슷하다. 부자의 안경인가 이러면서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people say, well, money is not that important to me. Then, if money is not that important to you, money is not important to you. I mean, you know what I mean? I don't care about money. The money doesn't care about you. You know, the word does become flesh. Oh, I'll never be rich. Or the favorite one is the rich are greedy. It's the poor that are greedy. You know, if you think about it, because to be rich, you have to give something. The way you get rich, you solve other people's problems. You know, you have to. I have to produce books and games, and I purchase real estate, I provide housing, provide jobs, and all that. That's why I'm rich. But greedy people produce nothing.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욕심 많다라고 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돈에 얽매여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하면서 돈에 끌려다니고 얽매여 살고 오히려 다 모든 결정에 돈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뇌를 진짜 구조를 부자의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 이 마인드로. 그래서 아까 나의 수입도 이제 자산에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요사키의 그 옛날 그 덱스 예거 영상 한번 꼭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